안녕하세요. 개념 끝장내기 화학 짱쌤 장은경입니다. 여러분 혹시 렘브란트의 야경이라고 하는 그림 아시나요? 배경이 까매서 진짜 밤의 풍경을 그린 게 아닌가라고 착각할 정도인데요.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는 실은 낮에 순찰하는 그런 상황을 묘사했다고 해요. 그래서 밝은색 물감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 물감 속에 들어있었던 나비온과 황화이온이 결합을 해서 그 색이 어둡게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경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수용액 속에 들어있었던 이온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어떠한 물질들을 만드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이온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먼저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로는요, 전해질과 비전해질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 차이를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온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 특성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두 수용액을 섞었을 때 물에 녹지 않는 그런 단단한 물질인 앙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공부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끝장낼 개념들 같이 만나러 가볼게요.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선생님 간단한 실험 하나를 소개하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실험 테이블에는요, 소금과 설탕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소금과 설탕을 일단 녹일 물이 비커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특별한 장치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장치는 전기가 잘 통하는지 통하지 않는지 그것을 알아내는 전도계예요. 그래서 여기 버튼을 누르면 여기 불이 들어오죠, 그렇죠?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떠한 물질의 전기가 잘 통한다면 아래에 있는 요 전구에 불이 제일 이쪽 끝쪽에 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전기가 잘 통하지 않으면 제일 이쪽에 불이 들어오게 돼요. 그럼 여기에 있는 소금과 설탕에 각각 이 전도계를 넣어서 전기가 통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소금 먼저 볼게요. 소금에 선생님이 이 전도계를 꽂고요.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불이 켜지지 않았어요. 즉 고체 상태의 소금에선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번에는 설탕으로 가겠습니다. 고체 상태인 설탕에 전도계를 꽂고 이번에도 전도계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역시 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기가 통하지 않죠? 그럼 이러한 소금과 설탕을 각각 물에 녹여서 수용액 상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녹이고요. 설탕도 녹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잘 녹을 수 있도록 유리막대로 살살 저어줍니다. 네, 소금과 설탕이 각각 비커에서 이제 녹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각 수용액에서 전기가 통하는지 다시 한번 전도계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물에 한번 살짝 헹군 다음에 소금물에 집어넣겠습니다. 잘 보세요. 소금물에 이 전도계를 집어넣고 버튼을 눌렀더니 보이시나요? 5번째 칸에 불이 들어왔어요. 즉 전기가 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이번에는 설탕물에 넣어 볼게요. 설탕물에 전도계를 넣었을 때 보이시나요? 설탕물에서는 이 불이 왼쪽에서 2번째 거의 전류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요. 소금은 고체 상태에선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수용액 상태에선 전류가 흐릅니다. 이러한 소금 같은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하고요. 설탕은 고체 상태나 수용액 상태에서 거의 전류가 흐르지 않죠. 이러한 설탕 같은 물질은 비전해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전해질과 비전해질 이 두 물질의 차이점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해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처럼 고체 상태일 때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물에 녹아서 수용액 상태가 되었을 때 전류가 흐르는 이러한 물질을 우리 모두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예로는 소금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럼 왜 이러한 물질은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지 다음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소금과 같은 물질을 크게 확대해서 살펴보면요. 지금 여기 아래 볼게요.
소금과 같은 물질을 크게 확대해 보면 나트륨 플러스가 양이온, 그리고 Cl 마이너스 염화이온, 음이온,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결합되어 있어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온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고체 상태일 때는 이때 이 이온들이 서로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고체 상태일 때는 전류가 잘 통하지 않지만 이것을 물에 녹이게 되면요, 각각을 이루고 있었던 이 이온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온화라고 하는데, 떨어져 나가서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여요. 이 상태에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집어넣고 그리고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요, 양이온은 음극 쪽으로 인력을 받게 되죠. 또 음이온은 양극 쪽으로 인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동을 하면서 전하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전해질의 예로는 소금, 식초,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질산칼륨, 바이타민C 등등등 이온이 들어있는 물질들은 모두 다 전해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전해질의 반대, 비전해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설탕과 같은 물질이 비전해질이에요. 고체 상태일 때뿐만 아니라 수용액 상태를 만들어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 이러한 물질들을 다 비전해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비전해질은 전류가 통하지 않는지 그 다음 봅시다. 왜 그러냐 하면요, 비전해질을 이루고 있는 물질은 이온이 아니라 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설탕을 크게 확대하면요, 설탕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체 상태일 땐 당연히 전류가 통하지 않아요. 입자들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물에 녹여도 분자가 떨어질 뿐 이 분자는 전기적인 중성 상태이죠. 그래서 플러스나 마이너스 쪽으로 전극을 꽂아주고 전류를 흘려준다 하더라도 이 분자들이 어느 한쪽으로 이동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을 비전해질이라고 하고요. 비전해질인 물질들은 모두 다 분자로 되어 있다. 그럼 그러한 예로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 설탕, 포도당, 녹말, 에탄올 등등등등 이러한 물질들이 바로 비전해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전해질과 비전해질 이 둘의 차이점 여러분들 꼭 명심을 해두시고요. 전해질을 수용액에 넣어서 이온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해질이 물에 녹아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는 이러한 현상을 전해질이 이온화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온화된다. 그럼 이온화되는 과정을 대표적인 물질 세 가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은 어떠한 이온들이 결합한 물질인가요? 이름에서 알 수 있죠?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이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나트륨 이온, 양이온과 염화이온, 음이온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과정을 이온화라고 했지요. 그럼 이 이온화하는 과정을 우리가 반응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염화나트륨을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지난 시간에 배웠나요? 네, 배웠죠. 양이온을 먼저 쓰고 음이온을 뒤에 씁니다. 그리고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 비율을 각각 원소 기호 뒤에 작은 글씨로 표시를 하는데 나트륨 하나당 염화이온 하나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1을 뒤에 씁니다. 1은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염화나트륨은 NaCl 이렇게 우리가 화학식으로 나타내고요. 근데 이것이 물속에 들어가면 쪼개집니다. 어떻게? 나트륨 이온 그리고 염화이온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염화나트륨의 이온화 과정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황산구리를 볼게요. 황산구리 이름 뒤에 그 로마자 숫자 2가 쓰여 있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금속 원소인 구리의 전하량을 나타내요. 그래서 구리가 2+만큼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양이온이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럼 황산구리를 우리가 화학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황산이온과 구리이온 중에 양이온을 먼저 씁니다. 양이온, 구리이온 먼저 쓰지요. 다음 음이온, 황산이온 뒤에 씁니다. 그래서 CuSO4 이렇게 쓰면 황산구리가 되죠.
이 황산구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구리이온과 황산이온으로 나눠집니다. 구리이온은 2 플러스 양이온, 황산이온은 2 마이너스 음이온,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이온화가 되고요. 마지막 염화칼슘 볼게요. 염화칼슘은 염화이온과 칼슘 이온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물질인데요. 둘 중에 양이온 먼저 씁니다. 칼슘 먼저 쓰지요. 그래서 칼슘 Ca. 다음 염화이온을 뒤에 쓰는데 칼슘 이온 하나당 염화이온 2개가 결합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율을 요 뒤에다 이렇게 쓰면요. CaCl2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죠. 1은 생략하니까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이것이 물속에 들어가면 칼슘 이온, 2 플러스 양이온, 그리고 염화이온이 2개가 만들어지는데 염화이온은 하나당 1 마이너스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염화이온이 2개 만들어지니까 2는 어디에 쓴다? 이 전체 앞에 씁니다. 요렇게 씁니다. 이렇게 해서 전해질이 수용액 속에서 어떻게 이온화하는지 이온화하는 과정을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이제부터 교과서와 문제집 그리고 학업 성취도 평가 등등등에 자주 출제되는 그런 실험 하나를 소개하도록 할게요. 이온의 이동 실험인데요. 어떻게 실험을 하느냐? 질산칼륨이라고 하는 이 물질을 수용액에 녹여요. 그런 다음에 이 수용액을 적신 거름종이를 준비합니다. 그럼 이때 이 질산칼륨은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질산칼륨 적시지 않고 그냥 증류수만 적시게 되면 여기선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왜? 증류수를 이루고 있는 물질은 물 분자이지요. 그래서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아요. 그럼 질산칼륨은 여기에서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전해질의 역할을 합니다. 전해질. 그래서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 양쪽 끝에 금속 집게를 연결한 다음에 전원 장치를 켭니다. 그리고 정 가운데에 거름종이의 정 가운데에 푸른색을 띠는 황산구리 수용액 여기 있죠. 요거 한 방울. 그리고 보라색의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을 이렇게 똑똑 떨어뜨려요. 그러면 왜 황산구리는 푸른색을 띠는가? 황산구리는 황산이온과 구리이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두 가지 이온 중에서 특히 이 구리이온이 푸른색을 띠는 성질이 있어요. 또 과망가니즈산 칼륨은 과망가니즈산 이온과 칼륨 이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둘 중에서 바로 앞부분에 있는 과망가니즈산이라고 하는 이 음이온이 보라색을 띠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는 거죠.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생겨요.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황산구리 수용액의 이 푸른색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의 보라색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푸른색은 구리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구리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간다. 즉 구리이온은 양이온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구리이온은 양이온이다. 반대 과망가니즈산 칼륨은 보라색을 띠는데 그것은 과망가니즈산 요 이온 때문에 보라색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 이온이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한다면 과망가니즈산 이온은 그렇죠. 마이너스 음이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망가니즈산 이온은 음이온이라는 걸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실험을 해보면 구리이온과 과망가니즈산 이온 이 두 이온만 이동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두 이온이 색을 나타내기 때문에 특별히 잘 보이는 것이고 나머지 이온도 서로 다른 극으로 끌려갑니다. 어느 쪽으로 끌려가느냐? 황산구리는 황산이온과 구리이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양이온인 구리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음이온인 황산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끌려갑니다. 또 과망가니즈산 칼륨을 이루고 있는 칼륨이온과 과망가니즈산 이온은 이 둘 중에서 보라색을 나타내고 있는 이 과망가니즈산 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고요.
그리고 칼륨 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갑니다. 이 중에서 이것이 푸른색, 이것이 보라색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온은 이동을 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과 반대의 극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과 반대의 극으로 끌려간다. 따라서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요거죠. 구리이온은 양이온이고 과망가니즈산 이온은 음이온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이 투명한 수용액 둘을 섞어볼 거예요. 섞었을 때 물에 녹지 않는 침전물을 만드는 앙금 생성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지금 서로 다른 수용액 8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8가지 수용액 중에서 2개씩 짝을 지어서 그 두 수용액이 서로 섞이도록 이 가운데 부분에 용액을 떨어뜨려 볼 거예요. 지금 제일 처음은 염화나트륨과 질산은 이 두 수용액을 떨어뜨릴 건데요. 두 수용액 모두 현재는 투명한 색이죠. 투명한 색인데 보세요. 두 수용액을 섞었더니 갑자기 뿌얘졌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흰색의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이 생기는데 이것을 우리가 앙금이라고 해요. 이 앙금은요, 염화나트륨 속에 들어있었던 염화이온과 질산은 속에 들어있었던 은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염화은이라고 하는 흰색 앙금입니다. 다음 두 번째 실험 볼게요.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과 질산납 수용액인데 이 두 수용액도 투명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고요. 그리고 질산납 용액도 떨어뜨립니다. 그랬더니 투명했던 두 용액이 섞이면서 노란색 녹지 않는 앙금을 만들죠. 이 앙금은요, 아이오딘화 칼륨 속에 들어있었던 아이오딘화 이온과 질산납 속에 들어있었던 납 이온이 결합해서 아이오딘화 납이라고 하는 노란색 앙금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다음 세 번째 실험은요, 탄산나트륨과 질산칼륨 두 용액을 섞어 볼 건데요. 두 용액 현재는 모두 다 투명한 색이죠. 투명한 색인데 이 둘을 섞으면요. 보이시나요? 흰색, 뿌연 앙금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이것은 탄산나트륨 속에 들어있는 탄산이온과 질산칼슘 속에 들어있는 칼슘 이온이 결합해서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하얀색 앙금을 만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마지막 실험은 황화나트륨 수용액과 염화구리 두 수용액을 섞을 거예요. 황화나트륨, 염화구리 둘 다 투명한데 염화구리가 좀 파란색을 띈다는 특징이 있죠. 이 둘을 섞어 보겠습니다. 둘 다 투명한 용액이에요. 그런데 이 둘을 섞자마자 색깔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검은색으로 변했죠? 그렇죠? 이렇게 물에 녹지 않은 앙금이 생겼는데 이것은 황화나트륨 속에 들어있는 황화이온과 염화구리 속에 들어있는 구리이온이 결합해서 황화구리라고 하는 검은색 앙금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투명했었던 수용액을 섞어서 물에 녹지 않는 이런 물질을 만들 때 이러한 과정을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부터 앙금 생성 반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앙금이 만들어지는 반응은요, 우리가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수용액 속에 들어있었던 이온들 중에서 특정 양이온이 특정 음이온과 아주 강력하게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온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그 화합물을 이루면서 더 이상 이온으로 나눠지지 않는 그런 침전물을 만들어요. 이러한 침전물을 우리가 앙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앙금을 만드는 과정을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섞기 전에 용액과 섞은 다음에 앙금이 만들어진 용액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앙금이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반응 두 가지를 우리 모형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염화 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섞어서 앙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염화나트륨 수용액에는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이 들어있고 질산은 수용액에는 질산이온과 은이온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둘을 섞으면요. 염화나트륨 속에 들어있는 염화이온과 질산은 속에 들어있는 은이온
이 둘이 굉장히 단단하게 강력하게 결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닥에 가라앉는 침전물, 즉 앙금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이 앙금은 옆에서 보는 것처럼 흰색을 나타내요. 그러면 앙금을 만들 때 직접 반응에 참여한 이 두 가지의 이온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바로 알자 이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반응에서의 알자 이온은 은 이온과 염화 이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앙금을 만드는데 참여하지 않았던 나머지 이온들, 나트륨 이온과 질산 이온은 그대로 남아있죠? 이러한 이온은 우리가 반응을 구경만 했다라고 해서 구경꾼 이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경꾼 이온은 나트륨 이온, 질산 이온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 중에서 알자 이온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알자 이온 반응식으로 다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알자 이온 반응식 표 보여주세요. 알자 이온, 은이온과 염화 이온 이 둘이 결합을 합니다. 그럼 무엇이 만들어진다? 앙금이 만들어진다. 앙금도 쓰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금속, 양이온을 먼저 쓰고 비금속, 음이온을 뒤에 붙입니다. 이때 은이온 하나당 염화이온 하나가 결합하니까 Ag1Cl1, AgCl이라고 써요. 근데 이것은 특별히 앙금이기 때문에 침전된다는 의미로 화살표를 아래쪽으로 표현을 해주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앙금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반응의 전체 반응식을 우리가 화학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첫 번째, 염화나트륨은 어떻게 쓰죠? 나트륨 먼저 쓰죠. NaCl, 나트륨 하나당 염화이온 하나. 이것과 질산은, 은 먼저 쓰죠. AgNO3. 이 둘이 반응을 하면 이 속에 들어있는 염화이온과 그리고 이 속에 들어있는 은이온이 결합해서 AgCl, 읽을 때는 염화은이라고 있죠. 흰색 앙금을 만들고 나머지 이온들은 그냥 수용액 속에 이렇게 녹아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다른 생성 반응 살펴볼게요. 다른 반응입니다. 노란색 앙금을 만드는 반응인데요.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 그리고 질산납 수용액이 있어요. 이 둘을 섞으면요.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 들어있었던 아이오딘화 이온과 질산납 속에 들어있었던 납이온 이 둘이 아주 단단하게 결합해서 오른쪽 사진처럼 노란색 앙금을 만듭니다. 그럼 여기서의 알자 이온은 그렇죠. 아이오딘화 이온과 납이온이죠. 이 둘이 알자 이온이에요. 그럼 나머지 구경꾼 이온은 칼륨 이온과 질산 이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알자 이온을 가지고 알자 이온 반응식을 만들어 봅시다. 알자 이온 반응식은 납이온과 아이오딘화 이온이 결합을 해서 아이오딘화 납을 만드는데 이때 화합물을 만들 때는요. 원자처럼 전기적인 중성 상태가 될 때까지 이온들이 결합을 해요. 그럼 보세요. 납이온은 2 플러스 양이온이고 아이오딘화 이온은 1 마이너스 이온이에요. 둘이 결합해서 중성을 만들기 위해선 납 하나당 아이오딘화 이온이 2개 결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나타내면 납 하나당 아이오딘화 이온 2개. 요오드와 아이오딘화 납이라고 하는 이런 침전물이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앙금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화살표 아래 방향으로 표시를 했고요. 전체 화학 반응식을 쓴다면 아이오딘화 칼륨 KI로 쓰면 되겠고요. 질산 납 먼저 쓰죠. 네, 납은 2 플러스 이온, 질산이온은 1 마이너스 이온이니까 화합물을 만들 때 납 하나당 질산이온 2개가 결합되어 있을 거예요. 이 둘이 만났더니 이 속에 들어있는 아이오딘 이온과 이 속에 있는 납이온이 결합을 했다. 그래서 납이온 하나당 아이오딘화 이온이 2개 결합한 노란색 앙금을 만든다. 그럼 아이오딘화 이온이 2개가 결합하려면 반응하기 전에도 2개 있어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이온들은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으로 남아있다. 네, 칼륨 2개, 질산이온 2개니까 전체 개수 이렇게 2. 이렇게 표시하면 전체의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궁금할 거예요. 어떠한 이온들이 결합했을 땐 앙금이 만들어지고 어떠한 이온들이 결합했을 땐 앙금이 만들어지지 않는지. 그것을 선생님 쉽게 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했더니 이렇습니다.
윗부분은 양이온들이고요. 옆에는 음이온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각각의 요 표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서 이제 만들어진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배경이 지금 이렇게 까맣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이온들이 결합하더라도 앙금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 배경이 이렇게 빨갛게 표현된 부분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났을 때 앙금이 생성되는 경우예요. 그럼 이 표를 보고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양이온 중에서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은 대체적으로 앙금을 만들지 않는다. 나머지 이온들은 앙금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음이온 중에서는요. 질산 이온은 다른 양이온과 결합했을 때 앙금을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나머지 음이온들은 앙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표들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앙금이 생성되는 경향성을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이온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멋진 풍경이 나와 있네요. 여기에 세 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부분은 석회동굴이에요. 석회동굴은 석회암이라고 하는 돌이 있죠. 이 석회암의 주성분이 바로 탄산칼슘이에요. 이 탄산칼슘이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물에 녹게 돼요. 그럼 녹으면 칼슘 이온과 탄산수소 이온으로 이온으로 변하게 돼요. 앙금이 녹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구멍이 뽕 하고 뚫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석회동굴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빗물이 땅속으로 이렇게 스며들어서 흐르는 이러한 물들을 우리가 지하수라고 하죠. 근데 이 지하수에는 여러 가지 이온들이 들어있어요. 철 이온, 칼슘 이온, 마그네슘 이온,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등등등이 들어있는데 특히 이 속에 칼슘 이온과 마그네슘 이온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쇳물이라 그래요. 비누가 잘 녹지 않는 그러한 특징이 생기게 돼요. 반대로 칼슘과 마그네슘 이온이 적으면 비누가 잘 풀어지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제 바다로 가보도록 할게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원소가 이 바다에 녹아 들어가는데요. 바다에는 염화이온, 나트륨이온, 마그네슘이온, 황산이온이 많아요. 특히 이 중에서 이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이 결합한 것을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죠. 소금의 주성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우리 몸으로 가봅시다. 우리 몸의 뼈와 치아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온은 칼슘 이온이에요. 이 칼슘 이온이 물에 녹지 않는 형태로 단단하게 굳어서 뼈와 치아를 구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혈액 속에는 이제 철 이온이 들어있어서 산소의 결합을 도와주고요. 체액 속에는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이 들어있어서 신경세포의 흥분을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했을 때 마시는 이온 음료에는요. 나트륨, 칼륨, 칼슘, 염화이온 등등등의 이온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온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 두 가지가 있는데 가는 증류수, 순수한 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각각 넣은 비커에 전극을 넣고 회로를 연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극을 꽂고 전류를 흘려주어도 전류가 잘 통하지 않아요. 이러한 물질을 비전해질이라고 하죠. 그런데 염화나트륨은요. 나트륨 양이온, 염화 음이온,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꽂고 전류를 흘려주면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면서 전하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러한 염화나트륨과 같은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내용을 정리했으면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의 전구에는 불이 켜진다. 가는 비전해질이죠.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요. 따라서 전구에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 틀리고요. 다음 니은, 나에서 나트륨 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 나트륨 이온은 양이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서로 다른 극,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게 되지요. 니은 맞는 설명이고요. 다음 디귿, 가와 나는 모두 전해질이다? 그렇지 않죠.
이온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염화나트륨, 이런 물질만 전해질입니다. 그래서 나만 전해질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해당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이렇게 전해질과 비전해질의 차이점 꼭 알아두시고요.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그림 가는 어떤 물질의 전류가 흐르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 장치이고 나는 고체 A의 결정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 결정 A를 자세히 보니까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는 기역과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는 니은 이 두 가지의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때 이 기역과 같은 입자를 양이온이라고 하죠. 니은과 같은 입자를 음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단단하게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이러한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들이 움직이지 않아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이것을 수용액에 녹였을 때, 용액에 녹였을 때는 이온들이 떨어져 나가서 이온화되어서 전극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이러한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용을 정리했으니까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억. 가의 전극을 고체 상태인 A에 대면 전구의 불이 켜진다. 고체 상태일 때는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움직이기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럼 전구의 불이 켜지지 않지요. 이 뒷부분 잘못됐고요. 기억 틀립니다. 다음 니은. 가의 전극을 A 수용액에 이것을 물에 녹인 수용액에 담그면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것은 기역이다. 기역은 지금 플러스 전하량을 갖고 있는 양이온이에요. 양이온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것과 다른 전기를 띠고 있는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지요. 그래서 니은 맞고요. 다음 디귿. A에 해당하는 물질로 설탕이 있다. 지금 이 A라는 물질은 전해질이에요. 그럼 소금이라든지 바이타민 C 등등등 이러한 물질이 해당하죠. 설탕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고체 그리고 수용액 상태 모두 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 설탕 같은 물질을 비전해질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디귿 틀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해당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황산구리2 수용액과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을 이용한 실험이다. 이 실험에서 알아보고자 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소개한 실험과 굉장히 비슷하죠? 이렇게 판을 준비하고요. 여기에 거름종이를 깝니다. 근데 거름종이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그럼 물을 뿌리면 될까요? 물도 전류가 잘 흐르지 않죠. 비전해질이죠. 그래서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신 거름종이를 여기다 놔요. 그럼 이때 이 질산칼륨은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전해질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정 가운데에 푸른색의 황산구리 수용액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보라색의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을 각각 떨어뜨립니다.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에 연결해서 전류를 흘려줍니다. 그래서 변화를 관찰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결과를 볼까요? 결과를 봤더니 푸른색 성분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했대요. 보라색 성분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했대요. 그렇다면 푸른색 성분은 플러스 전하량을 띠는 양이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보라색 성분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아 마이너스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음이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푸른색의 황산구리 중에서 황산구리는 황산이온과 구리 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일 거예요. 이 두 이온 중에서 황산이온, 구리이온 중에서 양이온인 것은 구리이온이죠. 구리이온. 그래서 이 푸른색은 구리이온 때문에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이 보라색인데 이 보라색 성분이 양이온과 음이온 중에서 음이온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근데 이 둘 중에서 어떠한 것이 음이온이냐? 바로 과망가니즈산 이온이 음이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과망가니즈산 이온이 음이온이라서 보라색을 띠며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실험을 정리할 수 있네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한 거 찾아볼게요. 첫 번째, 수용액에 녹을 수 있는 물질은 무엇인가? 만약 이것을 알아보고자 했다면 녹는 물질과 녹지 않는 물질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황산굴이나 과망가니지산, 칼륨 모두 다 물에 녹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보려고 한 것이 아니죠. 다음 두 번째, 수용액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종류는 무엇인가? 지금 이온이 이동하는 과정이지 두 물질이 서로 반응을 해서 황산구리와 그리고 과망가니지산, 칼륨이 서로 반응을 해서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2번 틀리고요. 3번, 수용액에 녹아있는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석출되는가? 석출된다는 것은 고체로 변한다는 거죠. 근데 고체로 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요. 네 번째, 수용액의 종류에 따라 생성되는 앙금의 색깔은 무엇인가?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은 아니었죠. 마지막 5번, 수용액에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물질이 들어있는가? 그렇죠. 수용액 속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이온이 있는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음이온이 있는가? 이것을 이온이 이동하는 그 색깔을 보고선 우리가 알아내고자 한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질산납 수용액과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 이 둘을 혼합해서 앙금이 생성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지금 가나 다 어떠한 물질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이 물질이 무엇인지 한번 추정을 해볼게요. 질산납 속에 들어있었던 질산이온, 음이온이죠. 그리고 납이온, 양이온이죠. 이 둘 중에서 앙금을 만드는 데 참여하는 이온은 납이온일 거예요. 양이온, 이것이 바로 앙금을 만드는 데 참여할 거고요.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에는 아이오딘화 이온 그리고 칼륨 이온이 들어있을 텐데 둘 중에서 아이오딘화 이온이 앙금을 만드는 데 참여할 거예요. 즉 여기에 있는 음이온들이 앙금을 만드는 데 참여를 할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납이온, 아이오딘화 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앙금은요. 납 하나당 아이오딘화 이온이 2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앙금은 PbI2, 아이오딘화 납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어떤 색? 노란색을 띠는 앙금입니다. 그럼 나머지 가와 나는 구경군 이온이죠. 가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 양이온, 칼륨 이온이고 나는 여기에 들어있었던 파란색 음이온, 질산 이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정리했으면 아래에서 답 찾아볼게요. 첫 번째, 가는 칼륨 이온이다. 가는 칼륨 이온 맞지요? 1번 맞고요. 2번, 나는 질산 이온이다. 네, 맞네요. 3번, 다는 노란색 앙금이다. 네, 노란색 앙금 맞지요? 4번 갑니다. 가와 나는 1대1의 개수비로 존재한다. 가는 칼륨 이온인데 2개 있고요. 나는 질산 이온인데 이것도 2개 있어요. 그럼 가 대 나는 2대2 약분하면 1대1의 개수비로 존재한다. 맞게 되겠죠. 다음 5번. 다는 앙금이에요. 앙금을 이루고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은 1대1의 개수비로 결합한다? 그렇지 않죠. 납이온은 2+, 그리고 아이오딘화 이온은 1-예요. 둘이 결합해서 중성을 만들려면 납 하나당 아이오딘화 이온은 2개 결합을 해야 되죠. 따라서 여기 개수비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그럼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한 내용 휘리릭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물에 녹였을 때, 즉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하지요. 이것과 반대 성질을 갖는 물질들은 비전해질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이것은 혼합한 수용액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강하게 결합해서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반응이다. 이것을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수용액 속에 어떠한 이온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Q&A 게시판에 꼭 올려주세요. 다음 시간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한 2단원, 물질의 구성, 이 내용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문제를 풀어오시면 더욱더 도움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